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제 26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좀 더 진보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을 대해서 앞으로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기학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산에 가서 새를 폐철을 띄워놓고 용은 어떻게 내려오고 맥은 어떻게 내려오고 입수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혈은 어떻게 맺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체적인 강의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많이 하신 풍수지리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에서 입수를 찾는 법하고, 용에서 딱 돌아가지고 입수를 찾아요. 무슨 용에 무슨 입수를 하는가, 이것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맥에서 혈을 찾는 방법입니다. 어떤 맥에서는 무슨 혈로 떨어져, 이런 것을 찾는 것을 여러분 앞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폐철 가지고 좌청룡, 우백호, 안산은 어떻고 뭐 뒷산은 어쩌고 이러지리 하니까 어째 이런 것만 알 것이 아니라, 득수득판만 알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용에 어떻게 하면은 입수는 어떤 입수가 되어야 정 입수가 되더라. 또 맥이 어떻게 들어오면 혈은 어떻게 앉아야 정혈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기학적인, 지난 강의까지는 현기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현기학도 많아요. 구성에 대해서, 이제 오성체는 다 아실 테니까, 구성체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곳에서 혈을 맺고, 이런 현기학적인 거, 또 사라는 것들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는 각각 산을 찢어놓고 보는 것이 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모르면은 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산에 가서 묘지에 가서 이 혈 좋아만 하면 못 옵니까? 그래서 이 혈은 무슨 혈인데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했으니까 정합이 되고 그래서 어떤 혈로 떨어졌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득수득파, 득수하고 파하고 청룡하고 백오하고 안산은 혈만 맺어지면 자연적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틀리는 이유는 지사가 자양을 잘못 놓으니까 틀어져 버려요. 다 이것저것이. 전후 혈이 여기가 맺어졌으면은 여기다가 묘을 쓴다든가, 여기다 쓴다든가, 뒤에다 쓴다든가, 앞에다 쓴다든가, 자양을 일로 놓을 것을 앞으로 놓을 것을 이쪽으로 놓는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틀리지, 실질적으로는 혈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진실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 찾아서 묘지를 써주는 것이 지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풍수지리학을 하게 한 사람은 남의 것을, 그 고귀한 것을 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산, 내 부모님, 내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나무 일에 눈 뜨지 마세요. 네, 그거는 나무 일에 눈을 뜨다 보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하려고 내 조상님, 내 부모님, 나 들어갈 곳 이런 것을 찾으려고 공부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옳은 지사예요. 이 고귀한 것을 왜 함부로 넘을 줍니까? 내 것입니까? 그래서 너무 묘지에 가서 평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잡아서 준다는 것은 그거는 그 고귀한 혀를 왜 넘을 줍니까? 그래서 한두 군데 줄 수는 있겠죠. 아는 사람으로 해서는. 그러나 직업으로는 삼지 마세요. 저는 풍수지리학을 한 50여 년 했지만은 남의 일 안 해요. 저는 우리 일만 했습니다. 7대조 조상님부터서 우리 쭉 내려와서 우리 형님까지 또 내가 들어갈 곳까지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 일을 했어요. 남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묘지 써진 데 가서 남의 일, 좋은 애, 나쁜 애, 어떤 저기에 평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서 남을 주려고 하는 목적, 이거는 버려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용에서 입술은 어떻게 찾는가? 자, 보세요. 첫 번째로 건방이나 해방이나 술방으로 들어오는 용에서는 임입수나 자입수나 개입수를 해야 옳은 입수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다른 입수, 여기다 다른 입수 해봤자 안 맞아요. 이기약으로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방이나 해방이나 술방으로 들어오는 용에서는, 그러면 용은 무엇이고 입수는 무엇인가? 용은 세상 쉽습니다. 용은 출렁출렁 내려가는 산의 주령이 용이다. 그리고 가을용과 지룡과 또 지룡이 있어요. 지지지자 지룡이 있고 롱룡이 있고 대관룡이 있고 중관룡, 소관룡 이런 것은 전부 다 큰 산줄기가 하나 내려오는 주령이다, 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산줄기가 내려오는 하나의 큰 주령, 줄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입수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그 용에서 혀를 맺으라고 맥이 내려가가지고 입수를 하는 곳, 바로 혈처의 뒤에서 계린을 해서 붕 일어나서 혀를 만들려고 일어나는 것이 입수입니다. 이것이 무슨 용에는 무슨 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은 산에 가서 묘을 절대 산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가서 주령 좋다, 여기 몇 자리 떨어졌어 하면 무슨 맥으로 용으로 내려왔는데 무슨 맥을 타고 가가지고 무슨 혀를 입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찾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을 모르면은 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건용에 해령이나 술용에 서는 무슨 입수로 되냐? 임입수나 자입수나 해입수밖에 안 돼요. 다른 입수가 되면은 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용이나 해령이나 술용으로 들어오는 용에서는 임입수나 자입수나 해입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출렁출렁 내려가는 것이 용이고,
맥이 내려와서 이것이 여기가 입수입니다. 이 입수 이곳이 임자나 이 용이 건해 술용으로 내려갔으면은 이 들어오는 여기 맥을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 입수가 어떻게 되냐, 임입수나 자입수나 개입수밖에 안 된다. 이래야 음양을 제대로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기가 맞아가지고 좋은 혈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임용이나 자룡이나 계룡은 또 입수가, 여기 입수가 무엇이 되어야 맞겠습니까? 건입수나 술입수나 해입수가 되어야 정입수입니다. 그래야 좋은 혈을 맺으러 내려가서 좋은 혈을 맺어요. 딱딱 이렇게 무슨 용에는 무슨 입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산에 가서 용이 좋게 내려왔는데 그 맥이 또 좋게 내려와요. 입수는 무엇인가? 자 보고 이제 새를 보고 뭔 입수. 그런데 무슨 용의 뭔 입수는 좋아 나빠 이런 것을 몰라요. 그리고 입수가 비록 입수가 틀리더라도 또 내천간으로 해서 이제 합을 붙여서 묘지를 써줘야죠. 이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임령이나 자령이나 계령으로 내려온 곳에서는 입수, 혈을 맺으러 들어가는 입수가 무엇으로 되느냐? 건입수나 술입수나 해입수밖에 안 된다. 다른 것은 입수가 돼도 가입수다. 진실은 혈이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있는 거는 6가지는 틀린 점이 있어요. 기, 경, 계, 섬, 의, 사, 혈은 다 틀립니다. 청령도 없고 백오도 없고 주산도 없고 뭣도 없고 안산도 없고 이렇게 틀려요. 이런 6개의 기경계섬 의사혈 6개로 맺는 특이한 혈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세 번째로는 충룡이나 간룡이나 인룡이로 들어오는 곳에서는 입수는 갑입수나 묘입수나 을입수가 된다. 간단하죠? 또 네 번째로는 갑룡이나 묘룡이나 을룡으로 들어온 용에서는 그것에서 용에서 내려와서 혈이 맺어지려고 하는 곳의 입수는 그 말이에요. 축입수나 간입수나 인입수가 된다. 엄청 간단하죠. 이것을 달달달달 해야 꿈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야 무슨 용에는 무슨 입수가 있으니까 그쪽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산에를 갔는데 산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묘을 용으로 내려갔는데 입수는 축간인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데로 가서 찾으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혈 찾는 방법이면서 이기학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시원찮게 생각지 마시고 깊이 있게 알아두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진용이나 손용이나 사용으로 들어오는 곳에서는 병입수나 오입수나 정입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려가야 혈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병용이나 오용이나 정용으로 들어오는 용에서는 거기에서 나간 맥이 내려가 가지고 혈을 맺으라고 입수를 하는데 진입수나 손입수나 사입수밖에 없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무장무장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하나씩 머릿속에 똑똑 들어갈 수 있게끔 강의를 들으시면은요, 필기를 하세요. 여러 번 듣더라도 필기를 해서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들을 때는 필기를 안 하면은요, 들을 때는 어쩌습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넘어지고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몰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강의를 들을 때는 번복해서 들을지라도 필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야만이 내중에 잊지 않고, 이거 한 번 알면 죽었다 깨나도 안 잊어버려요. 진리학은 그렇습니다. 한 번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진리학입니다. 그러는데 그까지가 힘들어요. 이 소리도 이 소리 같고 저 소리도 저 소리 같으니까 그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제가 강의하는 것은 모든 저기를 다 털어버리고 진실한 것만 갖다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그런 것을 알으셔가지고 배워두시면은 산에 가서 진실한 혈과 진실한 맥과 진실한 입수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기 쉬워요. 어렵다 하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이런 식으로 딱 알면 진령이나 손령이나 사령에서는 병입수나 정입수나 오입수밖에 없다. 간단하죠. 이게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병령이나 오령이나 정령으로 들어오는 용에서는 진입수나 손입수나 사입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곱 번째로는 미용이나 용이나 곤용이나 신용으로 들어오는 용에서는 무슨 입수가 있냐? 경입수와 유입수와 천간신자 신입수밖에 없다. 이래야 제대로 혈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덟 번째로 경용이나 유용이나 천간신자 신용이나 에서는 미입수나 곤입수나 지지신자 신입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에서 입수를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8가지예요. 8가지밖에 안 됩니다. 3개씩을 묶어서 8가지니까 3, 8은 24, 24방위에 딱 있는 것이 싹 들어왔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해 술용에서는 임자계 입수가 된다. 그러면 임자계를 딸고 들어가요. 임자계 입수에서는 다시 건술해 임자계용에서는 다시 건술해 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하를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4개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쉬워요. 그래 외우는 방법인데 거꾸로 바꿔놓으면 돼요. 건해 술 용이면은 임자계 입수라고 나왔죠. 또 임자계 입수면은 건술해 입수라고 나왔죠. 임자계 용이면 이거 거꾸로 바꿔놨잖아요. 이것이 8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4개만 외우면 된다. 거꾸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용에서 입수를 찾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맥에서 혈을 찾는 법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맥에서는 무슨 혈로 떨어져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거는 용이고 이거는 맥이고 이거는 입수고 이거는 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에서 입수를 찾는 법이고 또 여기서는 맥에서 혈을 찾는 법입니다.
맥에서 혈을 찾는 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모르면 산에 가겠습니까? 산에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산에 가면 못 옵니까? 알도 못 오는데. 산에 가봤자 이거를 모르면은 무슨 혈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무슨 맥인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산에 가서 못 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부터는 실체적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4개씩 묶어져요. 건, 곤, 간, 손, 갑, 경, 병, 인, 신, 사, 해, 자, 오, 묘, 유, 을, 신, 정계, 진술, 충미 이렇게 6개씩 묶으면 4, 6, 24 이것도 24방이가 싹 차지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맥인가? 무슨 맥인데 맥은 어떻게 혈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2가지는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산에 가서 먼 살, 용상 8살이나 뭐 황천살이나 이런 것은 알락을 필요도 없어요. 새 보면 새가 폐철을 보면은 폐철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안 해야도 딱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애우셔야 머릿속에 애우셔야만이 산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려요. 강의를 들을 때 그냥 열심히 듣는다고 들어도 내가 필기를 해놓지 않으면은 금방 그 순간 떠나고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째요? 필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 번 귀찮더라도 여러 번 듣더라도 필기를 해서 반드시 그 강의는 옳다고 생각하는 강의는 필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많이 알아지게 돼요. 이게 풍수지리학 그런 게 몇십 년은 몇십 년 해봤자 헛고생을 몇십 년 해요. 그리고 진실에게 눈이 떠질 때에는 하루 아침에 눈이 떠집니다. 그 말은 뭔 말인 거는 알면서부터서는 쉬어버린다,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공부를 해놔야 돼요. 여러 가지 책 보지 마세요. 여러 가지 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공부가 더 오래 해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하려니까 올바른 책 하나면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힘들죠. 이 강의 들어보면은 아주 쉽게 찾아요. 책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강의 아주 골장을 빼서 내가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책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건, 곤, 간, 선우, 맥은 무슨 맥이냐? 군왕지 맥이다. 건곤간선은 군왕지맥이다. 외워버리세요. 군왕지맥이다. 그런 거는 6개뿐이 없으니까 6개 못 외우고 있습니까? 쉽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달라가지 마세요. 이놈 외웠으면은 그놈 완전히 습득하더라. 이것만 갖고 놀아야 돼요. 그리고 다 알았을 때 다른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건건간선 8개에서 나오죠. 건건간선의 맥은 군왕지맥이더라. 그러면은 군왕맥은 어떤 것이냐? 이 건건간선의 맥은 산봉우리는 수려하고 조사는 아름다우며 이런 조사는 아름다우며 혈은 여기 맺는 혈은 유혈로 맺기 때문에 오이나 호박, 닭 절반 짜게서 놓은 것처럼 잘라서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맺는다. 쉽죠? 그래서 군왕지 맥이면 건건간선으로 맥이 내려온 곳에서는 군왕지 맥인데 군왕맥은 조사는 수려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어떻습니까? 혈을 맺는 것은 유혈로 맺는다. 유혈로 맺는데 그냥 유혈이 아니라 길쭉한 호박이나 오이
절반 딱 짜게서 엎하는 것처럼 약간 길게 생긴 유혈로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경병 임방으로 들어오는 맥은 이것을 갖다가 갑경병인맥이라고 그래요. 갑방이나 병방이나 임방이나 경방에서 오는 맥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묶어서 갑경병인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맥은 신화맥이요. 건공관서는 군왕맥이면서 갑경병이면 신화맥이에요. 그래서 신화맥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신화맥은 산은 일어나지만은 수려하지 않고 이 산은 일어났지만은 수려하고 아름답지를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국은 어떻게 들어가서 맺느냐? 이 혀를 맺으려고 신화맥으로 갑경병인 맥으로 내려왔으면은 이 국 자체는 도련로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인신사해방으로 내려오는 맥은 이것을 합해서 인신사해맥이라고 그래요. 인신사해맥은 자손맥이다. 가지가 많고 가지들이 품어주는 것이 자손맥은 맥을 품어주는 것이 많습니다. 옆에 가지들이. 그래서 이 자손맥은 인신사해방으로 오는 자손맥은 맥이 뺑 돌아서 혈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맥이 휙 돌아서 혈초로 들어와요. 그런데 품어주어요. 옆에서. 자식을 부모가 품어주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자손맥은 품어준다 하더라 옆에서. 그래서 자손맥은 품어주고 들어오는 것이 자손맥이더라. 그러면은 혈은 뺑 돌아와서 한쪽으로 가서 안전을 편안한 곳에서 혈을 맺는다. 혈 찾는 법 간단하죠? 네 번째로는 자오묘유 맥은 술사맥이에요. 꾀가 많은 맥이에요. 꾀를 잘 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속아요. 자오묘유 맥은 축 내려오다가 가늘어졌다가 끊어진 것 같다가 또 퉁퉁한 것 같다가 이렇게 꾀를 잘 부리는 맥이라 해서 술사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로 자오묘유로 들어오는 맥은 꾀를 잘 부리는 술사맥이니까 앞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니까 혈은 어디 가서 맺냐? 정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 내려가 가지고 이 가지에서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오묘유맥은 술사맥이니까 가지에서 혈을 맺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로는 을신정계맥이에요. 을신정계는 장군맥이다. 장군은 얼마나 우람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을신정계맥은 큰 도시나 용중에서도 용도 을신정계 사령이죠. 그래서 을신정계맥은 장군맥이기 때문에 큰 도시나 큰 대열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큰 대열은 을신정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을신정계로 들어오는 맥은 장군맥인데 이 장군맥은 어디가 혈이 맺느냐? 이 밑으로 내려가서 맺는 것이 아니라 장군맥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런 허리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장군맥은 허리에서 혈이 맺어 하면은 저 밑에까지 안 가고 저 높은 데도 안 올라가겠죠. 이렇게 맥을 봐가지고 혈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진술충미맥은 재물맥이에요. 사고장지 맥인데 재물맥입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방으로 들어오는 맥은 재물맥이니까 높은 곳이나 얕은 곳에서도 누워요. 놓는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산이 쭉쭉쭉쭉 내려가죠. 산이 이거는 서 있어요. 서 있으니까 눕는다 하는 것은 높은 곳이 가더라도 이렇게 반반해져 버려요. 낮은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반반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맥이나 산이 눕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눕는 곳에서 혀를 맺는다. 이게 전부 다 쉽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맥을 찾아서, 용을 찾아서 입술을 찾고 맥을 찾아서 혀를 찾는 법을 오늘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꼭 깊이 간직하셨다가 여러분들 선산 모시는데, 유선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